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7,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격리 해제된 환자 수는 하루 새 170여 명 늘어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지역별 소규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국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979명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인데요. 110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공식 발표 이후에 더 늘어 72명입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사람은 510명입니다. 하루 사이에 177명이 늘어난 건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붉은색이 매일 늘어난 신규 확진자이고 파란색이 치료가 끝나 격리 해제된 환자 수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신규 확진자보다 치료가 끝난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처음인데 이는 곧 격리 중인 환자 수의 감소를 뜻합니다. 방역당국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2주 전에 크게 늘었던 확진자의 격리 해제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분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세종시가 17명으로 대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습니다. 서울은 13명이 늘었고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수도권에서는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종시와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높아진 건 지역별 소규모 유행이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현재까지 112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세종시 해양수산부에서는 공무원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일반 시민에 대한 확산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개인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이번엔 유럽 상황 알아봅니다.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전국 봉쇄령에 전체 휴업령까지 내린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15,000명을 넘었고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또 임적국들의 긴장 수위 역시 높아졌고 프랑스는 무기한 휴교령까지 내렸습니다. 파리 양민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상점마저 모두 문을 닫은 밀라노. 거리 풍경은 정지 화면이 돼버렸습니다. 전국이 멈춰선 이탈리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현장은 다급합니다. 감염이 집중된 북부엔 병상 부족으로 천막 야전병원까지 세워졌지만 확진자는 이틀 연속 하루 2,000명씩 느는 상황.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고 치명률은 6.72%에 달합니다. 주변국 스페인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고 그 뒤로 프랑스에선 2,8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지방선거는 미루지 않기로 했지만 프랑스 모든 학교에 무기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C'est qu'aucun enfant ne soit au bord du chemin. Nous sommes capables d'accompagner. Nous sommes même aussi capables d'accompagner les élèves qui n'ont pas d'équipement informatique. Je pense que ça représente environ 5%. 제2의 이탈리아가 될까 커지는 우려 속에 유럽의 감염 양상은 이미 닮은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한 언론은 양국 보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의 초반 확진자 증가 그래프가 프랑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발생 현황도 마찬가지. 단지 확산 속도가 프랑스는 이탈리아보다 9일, 스페인은 10.5일 늦을 뿐이란 겁니다. Sarebbe stata auspicabile. Sembra che però paesi come la Francia e la Germania in questo momento stiano prendendo provvedimenti più restrittivi.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러스엔 여권이 없다는 말로 몇몇 인접국들의 국경 폐쇄를 비판했습니다. 유럽발 외국인을 막은 미국에 대해서도 분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일침을 놨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유럽 증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로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던 전날 장세를 뒤로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는 3% 이상, 프랑스 파리는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어제 16% 이상 폭락한 이탈리아 증시는 13% 이상 급등해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9% 이상 폭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 오전 11시 현재 다우는 2%, 나스닥은 3%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뉴욕과 유럽 증시는 반등하고 있지만 어제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3%, 코스닥 지수는 7% 넘게 떨어졌는데요.
한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주식 매매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두 시장에 모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 개장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3%, 코스닥 지수는 7% 넘게 동반 급락한 어제.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코스피의 하루 추이를 보겠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8% 넘게 추락했고 오전 10시 43분,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더 빨리 떨어진 코스닥 시장은 9시 4분에 이미 발동돼서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함께 서킷 브레이커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충격은 오후 1시까지 이어지다 겨우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기관의 힘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5,5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2008년 이후 순매수 금액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부양책이 기대 이하로 평가되며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자를 못 갚게 되겠죠. 그게 지금 금융시장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은 주가가 계속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실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이 완성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융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10원 넘게 급등해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전 세계 금융 충격에 우리 정부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 경제 시국인 만큼 전례 없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매도를 6개월 동안 전면 금지하는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서영민 기자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수장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 문 대통령은 현 상황을 전례 없는 비상 경제 시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된다며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즉시 대책이 나온 곳은 금융위원회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과 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주가 하락폭을 더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는 대출 지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청에만 2달 넘게 걸려 정작 필요한 때 도움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임시금융통화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금통위원들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금통위가 열릴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경을 비롯한 정부 재정 투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여당은 6조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증액에 소극적이고 야당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서영미입니다. 서부의 구로 콜센터 직원이 다녀간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에선 그제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7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한 집단에서 또 다른 집단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의 방문 자제가 필요합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신도수 6, 70명의 경기도 부천에 있는 작은 교회. 이 교회에선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목사와 신도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예배를 강행했는데 구로구 콜센터 직원인 40대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했고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안 되죠. 옆에 식당도 있고 넘어가는 식당도 있고 앞장서 말리지.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비슷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한 교회 수련회를 통해 7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인근 PC방을 방문하면서 같은 날 해당 PC방에 머문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집단 확진도 명륜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노인복지관으로 전파된 사례였습니다. 집단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80%를 차지합니다. 신천지 외에도 다른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적 감염이 우려된다고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단에서 집단으로 옮겨가는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자 정부는 종교 행사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거듭 권고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다수가 밀접 접촉을 하고 환기가 안 되고 식사를 또 같이 했거나 이런 조건이면 가장 좋은 환경이죠. 신천지 교회 신도와 교육생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3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약국마다 매일 250개씩 공적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별로 인구 대비 약국 수가 달라서 마스크 수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약국당 인구 수가 4배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만 명이 사는 서울시 도봉구의 약국 수는 115개입니다. 약사 최승아 씨는 모든 약국에 공적 마스크를 똑같이 250개씩 공급해주는 게 아쉽습니다. 도봉구는 약국 수가 적어 공급 부족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는 구에 따라서 200 몇십 개 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는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골고루 못 가니까. 자치구별 인구수를 지역 약국수로 나눠보면 서울 도봉구는 약국 한 곳당 인구수가 2,899명에 달하는데요. 반면 서울 중구는 756명 수준입니다. 4분의 1 정도인 겁니다. 도봉구와 함께 은평구도 약국 한 곳당 인구가 2,000명을 훌쩍 넘어가지만 중구와 강남구는 1,000명 안팎으로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은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노인들은 대부분 거주지 주변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는데 마스크가 풀리는 곳을 재빨리 찾아가 줄을 서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아예 마스크 구경도 못했어요. 마스크 살라고 가니까 늙은이들은 취급도 안 해. 젊은 사람들.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일단 판매 데이터가 쌓여야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지나고 좀 분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마스크 알림 앱을 통해 재고를 확인하고 사러 가라고 안내하지만 노인들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당혹감 속에서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연기 발언은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관중이 없는 것보다는 연기가 낫다는 겁니다. I just can't see having no people there. In other words, not allowing people. Maybe, and this is just my idea, maybe they postpone it for a year. 당황한 일본은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진화에 하루 종일 진땀을 뺐습니다. IOCも組織委員会も大会の延期ですとか中止というのは一切検討しておりませんで、予定通りの大会開催に向けて IOC や組織委員会、東京都の間で緊密に連携を取りながら中止という選択肢は全くありませんね。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도 했습니다. 회담은 미국이 요청했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평가한다고 답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연내 연기는 미국 등 국제 프로스포츠 일정과 겹치고 2년 연기는 아베 총리의 임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1년 연기 현실론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일본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봄꽃을 시샘하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어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동부와 강원도,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 2도로 출발하는 등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철원 영하 7도, 춘천 영하 4도, 세종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출발해 춥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햇볕에 의해서 기온이 10도를 넘나드는 곳이 많겠습니다. 부산이 13도, 대구 12도, 대전과 광주 11도, 서울이 9도가 되겠습니다. 제주 부근 해상의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통합 뉴스룸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은 수식어가 많습니다. 이 백주부 백종원 씨 아내이자 탤런트로 또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유진 씨입니다. 뭐 면역력에 좋다는 거, 뭐 과일도 애들 많이 먹이려고 더 하고 야채 같은 것도 안 먹는다 그래도 어떻게든 뭐 카레를 만들어서라도 먹이고 지금은 집 안에서도 놀이 하나 끝나도 손 씻고 뭐 밥 먹어도 손 씻고 처음에는 왜 그래야 돼 이러다가 이제는 아이들도 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키즈카페 언제 가? 막 이랬는데 이젠 그냥 아이들도 같이 기다려주는 것 같은 좀 짠한 그런 느낌도 있어서 또 이 아이들을 놔두고 일을 하러 갔을 때 제가 또 밖에 나가니까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일은 해야 되고 어떻게든 아이들한테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엄마는 할 수 있는 놀이, 뭐 미술놀이든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같이 공유도 하고 저도 서치해서 보면 너무 훌륭하게 잘 이겨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모두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또 저처럼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해야 되는 워킹맘들도 그렇고요. 정말 지금은 답답하고 그랬지만 분명히 한 뼘 더 성장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